한국인들은 거짓말을 왜 이렇게 많이 치는 거예요? 거짓말 좀 치지 마세요. 한겨울에 어떻게 슬리퍼를 신어요? 여기 캐나다 유명 건축가가 한국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유명 건축가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 그 이상 쌍쌍이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출신의 전문 건축가 서디어스 로른이라고 해요. 제 작품과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안전함과 편안함을 주는 방식에 대해 늘 자부심을 느껴왔어요. 캐나다에서 자라면서 많은 추운 겨울을 경험했어요. 저는 추위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독한 캐나다의 겨울이 가장 힘들다고 믿었고 추운 날씨에 대해 놀랄 일은 없을 거라 여겼어요.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캐나다처럼 겨울을 잘 보내지 못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이 곧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들었던 날을 기억해요. 새 건물 디자인 작업을 하던 중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아이디어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그러던 중 캐나다에서 온 친구가 한국과 그곳의 겨울 문화에 대해 언급해줬어요. 저는 추움은 어딜 가든 똑같은 거지라고 반쯤 흥미를 잃은 채 듣고 있었어요. 한국이 겨울에 대해 어떻게 캐나다와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호기심도 생기긴 했지만 동시에 살짝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제 삶은 캐나다의 겨울에 맞춰져 있었고 멀리 떨어진 한국 같은 곳이 추위에 대해 뭔가 새로운 걸 가르쳐줄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겨울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비행기를 예약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긴장이 함께 느껴졌어요. 따뜻한 코트 몇 벌과 스케치북을 챙기며 짐을 꼼꼼히 싸면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발견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 있었어요. 비행기 출발 당일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 공항에 도착했어요. 설렘,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걱정이 있었어요.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었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를 날면서 창밖을 내다보며 다가올 새로운 경험들을 상상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따뜻하게 지낼지, 겨울이 두꺼운 코트와 히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인천에 착륙하자마자 찬 공기가 휙 불어왔어요. 공항을 나오자마자 캐나다에서 느껴본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바람이 반겨줬어요. 마치 바람 자체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듯 놀라움의 땅으로 저를 초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재킷을 더 꼭 끌어안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공기는 선명하고 상쾌했지만 추위를 느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신기한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이제 겨울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어요. 공항을 나오며 서울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건물들, 사람들, 그리고 들리는 소리들이 제가 익숙하던 것과는 달랐어요. 추웠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반팔이나 가벼운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어떻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고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매력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모르는 곳에 대해 의심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며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분주한 시장, 네온사인, 인도 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풍경은 캐나다의 조용하고 눈 내린 거리와는 정말 달랐어요. 한국에는 겨울에도 생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자기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도시는 색과 소리로 살아 숨쉬며 잠시나마 추위를 잊게 해줬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제 여정의 시작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 의심하고 무시했던 마음을 떠올리며 제 오랜 겨울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기서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문턱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현지 지역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소리를 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한국만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띄었어요.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파는 노점상들을 보았고 사람들 사이에 웃음과 다정한 인사가 오갔어요. 추위 때문에 우울해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이었어요. 캐나다에서의 추운 겨울은 보통 사람들이 집안에 틀어박히는 느낌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처음 만난 다정한 현지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특별한 이름이나 직함 없이 그저 자신의 문화를 저와 나누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음식, 음악, 그리고 특히 추운 달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한국에서는 겨울이 단순한 고난의 계절이 아니라
따뜻함과 공동체, 그리고 혁신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설명해줬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제 마음속에 있던 무시했던 태도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친구는 특히 캐나다에서 보던 두꺼운 겨울 코트와 달리 가볍고 따뜻한 긴 패딩 재킷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이 재킷은 가볍고도 따뜻하도록 디자인되었다고 했어요. 그 아이디어는 저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려면 두껍고 무거운 옷밖에 없다고 늘 생각했었는데 이 재킷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저는 그 재킷이 어떤 느낌인지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작은 가게를 방문해서 그 긴 패딩 재킷들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가게는 소박했지만 친절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한 직원분이 첨단 소재로 제작되어 무게는 적으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설명해줬어요. 재킷을 입어보니 부드럽고 가벼우면서도 바깥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함이 유지되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거울을 보며 점점 새로운 제 자신을 발견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겨울을 단순히 두꺼운 옷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 한켠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생각들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추위를 단순히 싸워야 할 대상으로만 보던 제 관점이 서서히 확장되는 기분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사람들을 바라보며 앉아있을 때 저는 제 여행의 시작을 다시 한번 곱씹었어요. 과거의 의심과 무시했던 마음들을 떠올리며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제 생각들이 얼마나 고정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날 저는 현지 거리를 걸으며 한국만의 특별한 곳곳의 소소한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노점상들이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판매하고 사람들 사이에 웃음소리와 다정한 인사가 오갔어요.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움츠러들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한국의 겨울은 제게 단순히 싸워야 할 추위가 아니라 온기와 생동감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 주었어요. 저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여기 한국에서 시작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한국을 탐험하겠다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호텔을 나왔어요. 분주하고 다채로운 도시 속에서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모습들이 펼쳐졌어요. 거리는 생명력이 넘쳤고 사람들이 인도를 서두르며 지나가고 노점상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쳐 인사를 건네며 수많은 대화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선명한 찬 공기와 도시의 에너지를 동시에 느꼈어요. 제 첫 번째 발걸음은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따뜻한 음료 한 잔으로 하루 일정을 계획하려고 했거든요. 카페 내부는 아늑했고 큰 창문을 통해 분주한 거리 풍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저는 뜨거운 차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차를 홀짝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많은 이들이 얇은 겹의 옷과 세련된 긴 패딩 재킷 그리고 편안한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익숙했던 두껍고 무거운 코트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어떻게 무거운 옷 없이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단순한 의문이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차를 다 마신 후 저는 인근 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분주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의 작은 디테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시장에는 과일, 채소, 수공예품 등을 파는 다채로운 가판대들이 즐비했어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가판대 옆에 작은 히터를 두어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갓 조리한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구운 밤을 파는 상인의 모습을 보고 찬 공기 속에서도 그 따스한 온기가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그 매력에 이끌려 작은 한 봉지를 구입했고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제 마음까지 포근하게 해줬어요. 시장에 머무는 동안 저는 수공예 스카프를 판매하는 다정한 현지 남성을 만났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제가 처음 방문한 도시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저는 이곳이 처음이라 지역의 겨울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는 한국에서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똑똑한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전통적인 온돌 난방부터 혁신적인 겨울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그의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그 후 그분과 함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도시 곳곳의 따뜻한 매력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가족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매서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그 공원은 웃음과 생명력이 가득했어요. 나뭇가지들은 잔잔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서 있었고
땅에는 얇은 서리층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점차 한국의 온기가 단순히 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저는 유행하는 의류거리로 알려진 쇼핑 스트리트에 들렀어요. 거리는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작은 상점들로 가득했어요. 많은 상점들이 긴 패딩 재킷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 상점에 들어갔더니 점원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분은 이 재킷들이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따뜻하도록 디자인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전에 본 적 없는 스타일의 재킷을 입어보았는데 부드럽고 날렵하면서도 마치 따뜻한 포옹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상점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친근한 분위기가 저를 더욱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전날 만난 다정한 현지 친구와 다시 만났어요. 그는 차분하고 여유로운 성격으로 언제나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우리는 겨울의 숨은 매력을 담은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나란히 걸으며 서로 좋아하는 음식, 겨울에 꼭 가봐야 할 명소,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단순한 설명들은 저에게 한국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는 가족들이 추운 겨울 저녁마다 따뜻한 방에 모여 식사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이야기는 사랑과 온기로 가득 찬 삶의 한 장면 같았어요. 캐나다에서 기억하는 차갑고 멀게 느껴지는 겨울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걷다가 작은 건물이 눈에 띄었어요. 오래된 공동체 센터였는데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원래의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큰 창문과 넓은 내부가 밝고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친구는 한국인들이 겨울에 이런 장소에 모여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고 설명해줬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이곳에 소속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단지 추워서 두려운 곳이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따뜻함과 행복을 찾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몇 시간을 더 돌아다니며 동네 곳곳의 매력들을 탐험했어요. 도시의 구석구석마다 각기 다른 멋이 있었어요. 건물벽에 그려진 벽화, 차가운 회색을 물들이는 공공예술, 그리고 인도 모퉁이에서 함께 웃고 있는 작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보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곳에서는 수백 년 된 사찰이 분주한 쇼핑가 근처에 조용히 서 있었는데 이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상기시켜줬어요. 마치 살아있는 동화책 속을 걷는 기분이었고 매 페이지마다 새로운 모험과 교훈이 담겨있는 듯했어요. 어느 순간 저는 작은 공원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나무 벤치에 앉아 새로 산 재킷을 몸에 두르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공원은 분주한 거리와는 달리 고요했고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보였고 근처에서는 노부부가 조용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겨울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은 내면에서 따뜻함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들의 미소와 대화, 서로를 돌보는 모습 덕분에 바깥의 추위는 마치 잊혀진 듯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감정들을 곱씹어 봤어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회의적이고 무시했던 제 자신을 떠올리며 직접 경험해야만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겸손한 식당에서 현지인 몇 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당은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으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메뉴에는 제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다양한 요리들이 있었고 끓는 국물과 구운 고기의 향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식사 시간 내내 우리는 겨울에 꼭 가봐야 할 명소부터 과거의 추운 날들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마디 한마디의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저를 현지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게 했어요. 한 친구는 가족이 항상 겨울을 함께 모이는 계절로 여겼다고 설명해줬는데 따뜻한 방에서 식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어요. 저는 캐나다에서의 겨울이 오랜 밤을 외롭게 보내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서 그 따뜻한 가족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호텔로 돌아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포근하게 비추고 늦은 시간에도 문을 연 상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이 각자의 희망과 인내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어요. 저는 마치 도시가 한 걸음씩 제게 비밀을 전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의 고요한 도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곱씹었어요. 설렘과 감사 그리고 경이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오늘 한국에서의 첫날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줬음을 느꼈어요. 단순히 추위를 넘는 문제가 아니라 풍부한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작은 놀라움들이 겨울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스케치북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마음과 시야를 열어두고 모든 경험에서 배움을 얻으며 이 놀라운 땅에서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이고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 말이에요. 어느 추운 아침, 저는 한국에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기대감으로 눈을 떴어요.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눈여겨본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인 한국 겨울 패션에 집중해 보기로 했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옷들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캐나다에서는 추위를 막기 위해 매우 두껍고 무거운 코트를 입곤 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호텔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긴 패딩 재킷으로 유명한 의류 매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거리는 분주했고 공기는 차갑지만 예상했던 만큼 매섭지는 않았어요. 보도 위에 서리가 밝히는 소리를 들으며 걸어가던 중 매장의 밝은 간판과 다채로운 조명이 저를 반겼어요. 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매장 내부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신선한 첫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어요. 한 직원분이 다정한 미소로 어서오세요라고 맞아주셨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서디어스라고 하고 캐나다에서 입던 무거운 코트와는 다른 여러분의 긴 패딩. 재킷이 정말 궁금해서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직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길을 끄는 재킷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전시대에 가지런히 접혀 있었던 그 재킷은 모던한 디자인과 겨울 하늘을 연상케 하는 색상이었어요. 피팅룸으로 들어가며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재킷을 입자마자 부드럽고 구름처럼 가벼운 소재가 제 몸을 감싸며 따뜻함을 전해줬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모던하면서도 편안해 보여서 마치 제게 딱 맞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돌아보며 재킷이 저와 함께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안감의 부드러움은 마치 따뜻한 포옹 같았고 그 순간 저는 바깥의 추위를 잊었어요. 직원분은 이 재킷이 특별한 소재로 제작되어 체온을 가볍게 가둬주면서도 무게감은 최소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라는 말씀에 저는 감탄하며 듣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에서는 무겁고 답답한 코트에 갇힌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디자인과 실용성이 모두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 재킷을 직접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결제할 때 짜릿한 설렘을 느꼈어요. 재킷은 따뜻하고 가벼우면서도 세련되어 보여서 바깥 추위에도 전혀 걱정이 없을 것 같았어요. 상점 주인분은 재킷을 예쁘게 포장해 주시며 좋은 하루 되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매장을 나서며 저는 새로운 세상의 한 부분에 들어선 듯한 자신감이 밀려왔어요. 새 재킷을 걸치고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한국 겨울 패션의 혁신이 단순히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겨울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재킷 덕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스타일리시한 모습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할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따뜻한 음료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각자 개성 있는 패딩 재킷을 입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겨울 패션은 그들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느껴졌어요. 저는 이 옷들이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자유와 창의력을 주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날 오후 미술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 친구 몇 명과 작은 야외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는 따뜻한 야외 카페 테이블에 둘러앉아 오늘 의류 매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제가 경험한 가볍고 따뜻한 재킷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중 한 디자이너 친구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재킷 덕분에 자유롭고 창의적인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스타일과 실용성이 동시에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일상 속 혁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눴어요. 그 후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공원은 조용했고 겨울 불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분위기였어요. 제 호흡이 공기 중에 뿌옇게 보였고 땅에는 얇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추웠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에너지 덕분에 기분이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부츠 아래 느껴지는 잔잔한 잔디의 질감을 음미하며 나무들이 살랑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차가운 환경과 따뜻한 사람들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대조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꺼내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담아보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공원 사람들 그리고 아까 감탄했던 재킷의 독특한 패턴까지 모든 것이
제 손길을 거쳐 스케치북에 기록되었어요. 한 줄 한 줄 저는 한국의 혁신적이고 따뜻한 정신이 스며든 느낌을 그림과 메모로 남겼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공원은 점차 텅 비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캐나다에서는 겨울이 주로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여기에서는 추위조차도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재킷 하나가 제 기분과 생활 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새삼 느꼈어요. 밤이 되어 가로등 불빛 아래로 호텔로 돌아가며 저는 하루 동안의 경험을 곱씹었어요. 오늘 저는 한국 겨울 패션의 힘, 그것이 단순한 보호막을 넘어 자유, 창의력, 그리고 희망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재킷은 제게 변화의 상징이었고, 이제 저는 앞으로의 여정에서 더 많은 비밀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꿈속에서는 가볍고 밝은 색감의 옷감들이 부드럽고 따스한 빛과 어우러진 모습이 그려졌어요. 앞으로도 한국의 혁신을 탐험하며 매번 새롭고 따뜻한 경험을 통해 인생을 조금씩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제 마음은 가득 차 있었고 때로는 가벼운 재킷 한 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저는 제 모험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 겨울 패션은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했어요. 그 퍼즐은 예술, 문화, 그리고 모든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영리한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겨울을 견뎌내는 계절이 아니라 탐험, 창조,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지금껏 해본 적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바로 한국의 찜질방, 즉 사우나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이곳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곳뿐만 아니라 특별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찜질방으로 걸어갔어요. 과연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 경험이 제가 집에서 보던 사우나와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어요. 도착하니 건물은 크고 아늑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아직 익숙치 않은 여러 명층의 다양한 방들이 밝은 간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입구는 따뜻하고 분주했어요. 요금을 내고 나면 부드러운 슬리퍼, 수건, 그리고 락커 열쇠를 받았어요. 이후 제공된 간단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어요. 찜질방 내부는 허브향이 감도는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어요. 넓은 공간에는 여러 온도의 방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전통 사우나처럼 매우 뜨거운 방도 있었고 차분하게 쉬어갈 수 있는 시원한 방도 있었어요. 저는 열방이라 불리는 방부터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포근한 포옹처럼 다가오는 따스한 기운이 맞이해줬어요. 방은 매끄러운 돌벽과 돌로 만들어진 벤치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그 따뜻함은 마치 부드러운 포옹처럼 저를 감싸줬고 저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편안히 쉬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누워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앉아있기도 하며 몇몇은 서로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조용한 평원 속의 한켠에서는 작은 분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은 은은한 빛으로 어슴푸레하게 밝혀져 모든 것이 차분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온기가 제 몸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제 고민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열방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저는 냉방이라 불리는 시원한 방을 체험해보기로 했어요. 이곳은 온도가 확연히 떨어져 뜨거웠던 열방 위에 상쾌한 느낌을 주었어요. 벽은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편안한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뜨겁고 시원한 방의 대조가 제 감각을 일깨워주는 듯 했어요. 마치 온도 변화가 제 몸과 마음을 동시에 깨우는 느낌이었어요. 시원한 방에서 한참 머무르던 중 한 다정한 한국인 직원분을 만났어요. 그는 찜질방에서는 서로 다른 온도를 체험하면서 몸과 마음 모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온도 변화를 통해 단순히 신체적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얻는다고 믿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경청하며 이곳이 단순히 따뜻해지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삶의 활기를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공간임을 깨달았어요. 잠시 후 저는 넓은 휴게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곳은 라운지와 휴식 공간이 혼합된 곳이었어요. 바닥에는 매트가 깔려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사람들이 간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들은 가족, 일 그리고 겨울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웃음과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바깥의 추위는 멀리 사라진 듯 했어요. 저는 따뜻한 물이 가득한 한 욕조도 체험해 보았어요.
물은 부드럽고 편안해서 몸 전체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을 곱씹으며 이 숨은 온기가 단순히 물리적인 열기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배려와 따뜻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찜질방을 떠날 때쯤 저는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상쾌하고 편안해졌으며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이 경험은 때때로한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온기를 직접 느껴보는 것임을 가르쳐줬어요. 한국의 겨울은 단순히 추운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숨은 온기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오늘은 제 한국 여행 중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다정한 친구가 초대해 주셔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돌 난방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온돌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봤지만 이렇게 다르고 놀라운 것을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쌀쌀한 오후 저는 친구의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바닥에서 퍼져나오는 부드러운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주로 라디에이터나 강제 환기식 난방에 의존했지만 여기서는 바닥 자체가 따뜻했어요. 바닥을 내려다보니 매끄럽고 깨끗하며 만졌을 때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마치 바닥이 저에게 큰 포옹을 건네주는 듯했어요. 친구는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시며 집안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바닥 난방 시스템, 즉 온도를 사용해서 바닥에서부터 방안 전체가 따뜻해져요.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라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친구가 신발을 벗고 푹신한 온기 속에 앉는 모습을 보며 저도 자연스레 긴장이 풀렸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온돌 난방이 제대로 작동 중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낮은 테이블에 앉아 두툼한 쿠션 위에 발을 내딛었어요. 바닥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는 것을 느끼며 한 점의 차가움도 없이 편안하게 몸을 녹일 수 있었어요. 갑작스런 히터의 따스함과는 달리 부드럽고 지속적인 온기가 제 다리와 온몸을 감싸줬어요. 호기심에 어떻게 바닥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자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바닥 아래에는 온수가 흐르는 배관이 있어서 그 열이 타일을 데우고 점차 위로 올라오거든요. 에너지 효율도 좋고 추운 겨울에도 방이 아주 아늑하게 유지돼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바닥 아래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배관이 마치 마법처럼 작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 단순하면서도 똑똑한 기술에 감탄했어요. 조금 후 저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신발은 물론 양말도 벗고 방안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어요.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걷는 매 순간이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어요. 캐나다에서 느끼던 차가운 바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온돌 덕분에 제 몸과 마음이 한층 더 편안해졌어요. 심지어 바닥에 앉아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 소박한 가구들과 낮은 탁자가 있어 모두가 함께 모여 이야기하기 좋은 분위기였어요. 마치 모두가 한데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친구는 옛 추억도 나누며 가족들이 겨울 저녁마다 온돌 바닥에 모여 식사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들을 들려주셨어요. 그의 가족이 웃고 떠들며 함께했던 그 모습이 눈앞에 선듯했어요. 캐나다에서는 보통 난로나 히터 옆에 모여 앉는 반면 여기서는 바닥 자체가 온기를 전달하며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와 친구는 주방으로 이동했어요. 주방 역시 온돌 시스템 덕분에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집 전체가 부드럽고 아늑한 온기로 가득 차 있어서 단단한 타일 바닥조차도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단순한 기술이 일상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집을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쿠션에 앉아 바닥에서 퍼져나오는 꾸준하고 부드러운 온기를 느껴보았어요. 이 온돌 시스템은 단순히 집을 데우는 장치가 아니라 집안의 정치와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따뜻한 매개체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친구의 집을 나서며 온돌의 따스함과 함께 제 마음도 따뜻해진 것을 느꼈어요. 온돌 덕분에 겨울에 대해 갖고 있던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었고 진정한 온기는 단순한 기계적 열기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스한 감정임을 배웠어요.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배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져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심과 약간의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추위는 추울 뿐 놀랄 게 없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매일매일 한국은 제게 추위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오늘 아침 호텔에서 나오기 전에도 이미 마음속 깊이 따뜻함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는 모습을 보며 가로등 불빛이 사라지고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았어요. 건물들 거리, 그리고 도시의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전과는 달리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저에게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곳들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을 축하하고 즐기는 법을 배우게 해줬어요. 밖으로 나서며 저는 의류 매장에서 산 가볍고 따뜻한 재킷을 입었어요. 마치 그 재킷이 제게 새로운 출발의 증표처럼 느껴졌어요. 캐나다에서 겨울 패션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그 재킷 덕분에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해진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분주한 서울 거리를 걸으며 매 걸음마다 제 인생을 바꾼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춤을 추며 추위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 에너지가 찬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어요. 하루 중 늦은 시간, 저는 여행 내내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동네의 한 카페에 모였어요.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따뜻한 음료와 간단한 스낵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화는 가볍지만 의미심장했어요. 한 친구는 가족이 온돌의 온기 아래 모여 추운 밤을 함께 보낸 이야기를 해줬고, 다른 친구는 찜질방이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사회적으로도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온기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친구 집의 온돌 바닥의 부드러운 열기, 한국 사우나에서의 포근한 체험, 그리고 가볍고 따뜻한 패딩 재킷의 혁신적인 디자인 모두가 저에게 겨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한국의 겨울은 똑딱거리는 기계적인 열기가 아니라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삶의 방식임을 깨달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비추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예전 캐나다에서 겨울을 견디기 위해 단순히 생존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기억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모든 문화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진정한 온기는 두꺼운 옷이나 높은 온도 설정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배려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참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캐나다에서의 제 삶과 겨울에 대해 곱씹어 봤어요. 캐나다에서는 겨울이 때때로 생존을 위한 계절로만 느껴졌지만 한국에서는 겨울이 창조와 공동체 그리고 기쁨의 계절임을 배웠어요. 바닥의 온기나 재킷의 디자인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의 다정함과 에너지가 진정한 온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며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배운 교훈과 경험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을 거예요. 열린 마음과 호기심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여정이 저에게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이제 한 챕터의 끝과 또 다른 시작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가족, 친구, 그리고 고국에 있는 모든 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 여정이 다른 사람들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뜻밖의 온기에서 기쁨을 찾으며 늘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영감을 주었으면 해요. 때때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상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